오늘 보니까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네. 사실은 그동안 방문했다가 우리 5월 단체로부터 쫓겨났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12.3 이후 정말 인권을 지켜야 될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데 동참했었던 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네. 오늘 저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맞아서 우리 황희 장관님, 황 의원님 어떠세요? 네, 5.18 이제 80년 광주에서의 내란은 참 우리 사회 매우 아프고 그게 이제 밑거름이 됐지만 그랬습니다만 이번 작년 12월 3일 이거는 이제 군인과 시민이 어떻게 보면 같이 막아낸 내란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같이 막아낸 내란이고 이제는 정말 아래서부터 위로 솟구쳐 오르는 민주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 밑거름은 역시 5.18 우리 광주에 희생된 우리 주권자들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라는 그 소년이 온다의 그 귀절이 정말 남다른데 이소영 의원님은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저도 오늘 이제 새벽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라 저만 좀 우중충한 옷을 입고 네. 오게 된 이유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85년생이어서 사실 광주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역사책에서 영화에서만 보던 이제 단어였고 이번 12.3 계엄 이후의 이제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사가 발전한다. 그 사람들이 교훈에 의해서 역사의 교훈에 의해서 이제 계속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플러스 그 내란을 모의한 사람들은 아마 실제 벌어진 일보다 더 정교한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와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광주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거는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 그게 실행되지 않았던 것은 뭐 우연이 아니라 그 어떤 소극적인 저항과 적극적인 저항을 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이제 5.18의 처벌이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군인들이 그 실행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게 된 원인이고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실 내란, 이번 12.3 계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의원님이 네, 그러시구나. 광주의 또 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18 45주년이 이렇게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대대적으로 행사가 치러진 적이 있었나 네.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추모 속에서 이루어져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12.3을 겪어놨기 때문에 이 5.18의 그런 정신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18 이후 45년 만에 처음 군인과 시민이 맞닥뜨렸던 그 45년 만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처벌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다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국방이잖아요. 또 국방이시죠, 정말. 현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날을 기억을 되살려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법을 잘 지켜요.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상적이고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된 이 군인들이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였으면 또 다른 큰 피해와 맞습니다. 희생이 있었겠죠. 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45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에 있는 많은 분들, 많은 희생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날을 기억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우리 윤혜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제 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5.18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자체가 그 5.18 기념식에 참여를 한다거나 망월동에 참배를 가는 거를 서진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밖에 맞아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태도가
늘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맞아요. 김문수 후보의 태도라거나 그 한덕수. 5.18의 한덕수 심각했죠. 거기 가서 저 호남 사람이 이게 네. 뭡니까? 이게 정말 최악이었어요. 네, 정말 최악이었고 네. 이번에도 정호영 사령관 뭐 이런 분 최종적으로 영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5.18의 책임자인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또 광주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울컥하더라고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울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서진 정책이라는 네 글자로 네. 대변되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밖에 5.18과 광주를 새기지 못하는 네. 기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이번 12.3 내란을 반대하지 않고 동조를 지금까지 같이 해왔으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45년 전에 내란 이거를 기리면서 헌법 전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 뭐 앞뒤가 안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12월 3일 반대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맥락이 역사 의식이란 게 있는 거죠. 출당시키고 다 했어야지. 이건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네. 그래서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문정박대 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개헌안을 좀 발표한 것도 그 여러 가지 뭐 날짜가 있었겠지만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오늘 이재명 후보가